황국, 즉 황씨의 나라가 있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황국의 나라가 있었다. 즉 황나라가 있었다. 황씨의 나라가 있었다. 우리 황씨들 자체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타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뭐요? 황씨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럴 때 우리 황씨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씨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제대로 보시고 외워서 타성들에게 우리 황씨는 황국이 있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황씨의 나라, 황국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황씨의 나라는 요임금 시절에 요임금이 홍수를 잘 막았다고 해령공에게 산서상 태원시의 땅을 하사했고 그것을 황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3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 전이라는 얘기죠. 자, 저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사서나 여러 곳에 기록된 얘기를 근거 있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손 시대를 지나서 하상주 시대를 지나서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즉 상나라가 멸망한 뒤에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를 주나라 시대라 합니다. 춘추 시대란 주나라의 신하들인 제국들이 자신의 영토에서 제국으로서 전쟁을 벌였던 기원전 770년부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를 말합니다. 이때는 진, 정, 위, 조, 송, 노, 등, 채, 연, 또 진, 주왕실 이렇게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춘추 5패라고 하여 초나라, 진나라, 채나라,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황국, 이 황나라는 큰 세력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만든 지도에 그렇게 황나라가 어디 있었다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황나라는 기원전 648년에 초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초나라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황국은 춘추시대에, 그 살벌한 춘추시대에도 112년인가나야 존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에 세워진 황국은 1650년간이나 나라를 유지하다가 춘추시대에 그야말로 초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648년에 멸망을 한 것입니다. 이 황씨 나라, 황나라는 요임금 시대에, 그러니까 요임금은 말이죠, 기원전 2355년부터 기원전 2255년 사이를 요임금 시대라고 중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2300년, 기원전 2300년경에 황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임금께서는 그 당시에는 홍수가 많았죠. 이 홍수를 막는데 이것이 큰 국가적인 일이었습니다. 홍수를 잘 막았다. 그래서 치수의 공이 있다. 그래서 해령공에게 산서상 태원시에 시급을 하사하고 그것을 황국이라고 했다. 이렇게 중국의 사서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해령공을 이게 황국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을 하사하니 황씨죠. 이름은 운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효왕 BC 891년입니다. 이 황원공의 후손인 황희에게 장강 중류의 한수, 동쪽인 양변지역, 지금의 허북성 의성시라고 합니다. 이곳에 봉업을 하사하여 황국을 잇게 했는데 이를 서왕이라고 하고,
그 이후 46년 뒤에 기원전 845년에 문우, 황맹 또는 황장이라는 분이 도읍을 의성시에서 하남성 광주, 지금의 황천현으로 옮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48년에 황국은 초나라에 멸망하니 최초 태시조 황후국께서 나라를 세운 지 약 1650년 만에 황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황국, 즉 황나라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황씨성이 생겨났다는 기록은 동안 최홍의 한교지도 위호부군 부인 황씨 신고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당나라 인보의 원화성찬에 기록되어 있고, 송대 정초의 통지 시족약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사기 사마천의 사기 오제봉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족통사, 그리고 시족통지, 강하 황씨 역대 가보, 황성춘추, 쌍정 황씨족보, 이렇게 황국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중국인들이 써놨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보고, 이 근거를 통해서 남경대학교 주장림 교수께서 2015년경에 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황국사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 황씨 중에는 황씨의 뿌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앙종친회에서 종사위원장을 지내신 규수방 회장님인 황양규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황씨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중국을 수십 차례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중국을 가셨고, 그 해에 주장림 교수의 황국사를 발견하고 이 책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전부 다 한문으로 됐죠. 이것을 자비를 들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했죠. 다 아시다시피 한문을 번역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죠. 개인적으로 여간해서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황씨 중에는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살기 충분한데도 자신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조를 모르고 또는 황씨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황양규 회장님께서는 우리 황씨는 어떤 성일까, 얼마나 대단한 성일까를 다른 상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 고공분투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황양규 회장님께서 황국사를 발간하셨죠. 황성통사, 황씨통서, 강하 황씨원류, 중국의 황씨족보인 화평보, 조주보, 학수보, 여기에는 기원전 356년에 황경수공이 한반도로 들어오셨고, 기원전 314년에 한반도에서 출생하신 황헐공께서 중국 초나라로 건너가서 초나라 대제상이 되시고 춘신군이 되셨다.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무한시 강화구에는 춘신군 황헐공의 묘가 있는데, 이 묘비에 황헐공은 한반도에서 출생하였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황씨 역사는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들어온 근거가 위와 같습니다. 그렇게 위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들어오신 학사공 황락공께서 최초로 한국의 황씨다, 이렇게 지금까지 1963년 이후에 가르쳐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356년에 이미 황씨는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 얘기를, 이런 기록을
중국의 사서나 여러 가지 책에서 근거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성씨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지 않은 성이 없습니다. 성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황씨는 중국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황씨조차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반박하여 우리 황씨는 이렇다 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죠. 황씨는 중국 사람이 말하는 구이 9개의 오랑캐 중에서 황씨는 동이족입니다. 우리는 동이족이에요. 동이 중에서 또 황이입니다. 우리는 고조선의 주된 세력입니다. 그 황씨가 중국에서 왔죠. 하지만 옛날에 중국은 우리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이다,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죠. 예전에는 그야말로 산서성 태원시는 그것이 땅은 현재 땅은 중국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당군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당군 왕금의 도읍지는 중국 산서성에 있습니다. 당군 왕금께서 나라를 세운 게 기원전 2333년이니까 요 나라, 그러니까 요순시대, 요임금 시대의 제일기간이 기원전 2355년부터 2255년 사이죠. 황국은 당군 왕금의 고조선이 건국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산서성 태원시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산서성 인분시에 그것이 평양입니다. 평양 아사달에 건국되었고, 우리는 그러니까 뭐 그 33년 뒤인가요? 그때 태원시에 건국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당군께서 도읍을 세운 아사달 평양이 지금의 산서성 인분시고, 요임금이 하산 산서성 태원시는 인분시 부근이다. 그렇다고 하면 요임금이 산서성에 있는데 어떻게 당군 왕금께서 그 산서성에 도읍을 세웠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같은 시대였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요임금이 바로 당군 왕금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요임금을 요순시대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의 역사로 하지만은 요임금이 당군 왕금이십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말하는 요임금 다음에 순임금이죠. 순임금은 맹자편에 맹자가 딱 써놨습니다. 순임금은 동이족이라고. 동이족이 뭡니까? 바로 우리 고조선이 아닙니까? 자, 깜짝 놀란 얘기죠.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을 중국 입장에서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2355년부터 2255년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2334년이 있죠.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요임금도 있고 당군 왕금도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군 왕금께서 요임금이란 얘기입니다. 왕금 후손이 또 이렇게 순임금이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 황씨가 최초로, 우리 황씨에 의해서 최초로 왕이 되신 이 황국은 그야말로 당군 왕금께서 세운 도읍지의 부근이다. 그래서 우리 황씨는 고조선의 주축 세력, 주된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한국민들은 이병도,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병도의 식민사관적 역사를 배워서 역사 자체를 우리 고조선 한민족이 만주와 한반도에 국한된 그런 지역적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고를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중국의 중원에서 당군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군 왕검께서 황국을 하사하신 것이니까 황씨는 고조선의 주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황씨들은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마치 중국에서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오신 학사공 황락 이분의 후예다 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황씨들은 중국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황씨는 중국인들이 말하는 구이 9개 오랑캐 중에서 우린 동이족이면서 황이입니다. 고조선의 중심 세력은 구이 중에서 우이족입니다. 우이가 가장 중심 세력이었고 우리는 그 주된 세력이었죠. 그리고 우리 황씨는 황이로서 추경족입니다. 추경족의 후손들입니다. 한국에는 김씨들이 많죠. 김씨는 한모제 시대 때 곽거병에게 포로로 잡힌 흉노족으로서 김씨 세력을 하사받은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 그렇죠? 김일제와 김윤의 후손들입니다. 완전히 김씨들은 흉노족입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족이 다른 겁니다. 종족이 달라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린 춘추 시대의 초기에 100개도 넘는 많은 제국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 중에서 현재까지 그 모습이 남아있는 나라는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황국은 중국 하남성 신양시 황천연에 6만 평 부지에 황국 고성이 복원되어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황씨의 나라였다. 그곳이 황씨의 나라였다는 것이 그동안 계속 전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복원돼서 현재는 황국 고성으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추시대에 그 100여 개도 넘는 나라 중에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나라 있나요? 이렇게 우리 황씨는 대단한 성씨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황국은 전설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존했던 나라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 후손들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됩니다. 7천만 명. 한국의 황씨는 고조선의 주된 세력이었다. 그리고 기록상으로 기원전 648년에 황국이 멸망했을 때 그 황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또 한반도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기원전 356년에 황경수 공이 동생 황경태, 황격덕 공과 함께 한반도로 들어왔으니까 이 세 분이 바로 한반도, 즉 한국 황씨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학사공 황락께서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오셨다라고 하지만은 이 기록을 중국의 사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사공께서 한반도로 오시는 데 대한 설이 무려 7개나 됩니다. 그것을 1963년에 중앙동치대가 만들어지면서 서기 28년 설로 딱 목소리를 박아버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서 황경수 공께서 한반도로의 기록상으로 최초로 들어오신 황씨의 선조이시다라는 것, 그것은 그 기록이 중국의 여러 가지 서책에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는 뭐 그야말로 호설팔도죠. 호설팔도, 호쇼바도 이거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니까 우리는 1963년에 만들어진 그 한국중앙정치에서 만들어진 그 황락서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한국 황씨의 시조는 황낙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를 오늘 근거를 들어서 황씨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